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정성윤 교수입니다. 공법 기록형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소 소송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의뢰인 정혁수를 위하여 법무법인 전성당단 변호사 입장에서 취소소송의 소장을 작성할 것, 법률의 위헌성에 관하여 기재하지 말 것. 그래서 원고와 소송대리인, 기록에 첨부된 소장 양식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그 다음에 피고에 대해서 작성하고, 사건명 작성하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사건에서 처분의 경위, 소위적법성, 통상시험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본안에 관해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 생략하고 나머지 말미 전부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처분의 위법성에서는 근거 법률의 위헌성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률입니다. 통상 소장 양식입니다. 원고, 피고, 사건명,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작성일, 관할. 그리고 취소 소송의 구조와 관련해서 이 사건은 소송 요건에 관해서 기재하지 않습니다. 본안, 처분의 위법성에 관해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 내용이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광장 사용 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집회 제한 통보가 왔고 시금지 통보가 왔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신청에 관해서는 불허가 결정 통지를 받았다. 둘, 셋. 그런데 청계광장 서울특별 시장이 찬성하는 내용의 집회에 대해서는 계속 허가한다. 이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안 해주고 다른 경우는 해준다. 해서 평등원칙 관련해서 주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의뢰인 희망은 이와 같은 집회 제한 통고, 시위관 금지 통고를 취소 소송 해주고 아울러 광화문 광장 사용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달라. 그래서 세 가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의 주관적, 객관적 병합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처분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정혁수 5개 집회 제한 통고, 집회 제한 통고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피고죠. 피고. 그리고 처분 일자는 2020년 9월 11일.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20년 9월 11일 원고에게 한 제목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5개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취소한다. 여기에서 근거법률은 집시법 8조 5항에 따라 통고합니다. 라고 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일 처분 사유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있는 5개 집회
제한 통고서. 제한 내용은 깃발, 피켓, 현수막 등을 사용하지 못할 것, 함께 노래 부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단체 복장하면 안 된다, 대형 앰프 스피커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제한했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음 발생 시 광장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서 여기 처분 사유가 됩니다. 처분 사유. 제한 통고, 제한 내용이고, 처분의 효과죠. 효과적 측면이고 처분 사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0년 9월 11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 금지 통고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2020년 9월 11일. 그래서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20년 9월 11일 정혁수에게 한 시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처분의 근거 법률은 집시법 8조 5항 1호 2호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집회 금지 통고입니다. 금지 통고서 3시부터 5시까지 개최되는 개최 장소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앞에 있는 시위에 대해서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한다. 그 다음에 8조 5항에 따라서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 이렇게 해서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해신입니다. 해신인데 불허가 결정, 불허합니다. 이것은 신청한 사용 목적이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 사유입니다. 사유고, 이것은 요 조례 몇 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거법령입니다. 불허가 한다. 거부처분입니다. 그렇죠? 거부처분이고, 서울특별시장이 피고고 2020년 9월 15일입니다. 그래서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20년 9월 15일 원고에게 한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 불허도 되고 사용 불허가 결정, 사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격을 좀 보겠습니다. 집회와 관련해서는,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는 집회 시위의 신고는 수리를 위한 신고가 아닙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족적 신고라고 하죠. 신고만 하면 되고, 이 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명령을 합니다. 금지 명령을 해야 됩니다. 금지 제한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독립된 별도의 불이익 처분으로 해야 됩니다. 한편 광화문 광장은 공물입니다. 공물,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이고 국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입니다. 서울광역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입니다. 이 재산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유사용, 허가사용, 특허사용입니다. 근데 자유롭게 사용하는 형태는 허가가 필요 없는데, 이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허가, 특허의 형태로 사용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불허가 결정받았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허가 형태의 사용이 있고 특허 형태의 사용이 있는데, 특허 형태는
점유해서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허가 사용 형태는 통상은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의 사용입니다. 허가 사용 형태든 특허 사용 형태든 간에 신청해서 거부가 되었고 이 거부가 사유가 있었는데 이 거부 사유가 금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지 사유에 대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 소송 대리인, 담당 변호사, 피고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시장 1, 2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붙이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문서에 나와 있는 5개 집회 제한 통고 처분 이렇게 되고 시금지 통고 처분 좋습니다. 강화문 사용 불허가 결정은 처분에 따른 의미가 처분 이 여러 개 있어요. 등 취소 청구에서 등 취소의 청구에서는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붙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20년 9월 11일 온계기한 5개 집회 제한 통고 처분 하나, 그 다음에 시금지 통고 처분 둘 모두 취소한다. 객관적 병합이죠. 그 다음에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기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주관적 병합입니다. 이거는 불이익 처분, 이거는 거부 처분. 소송용은 피고들의 부담을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이죠. 청구 원인과 관련해서 처분의 경위 생략, 소의 적법성 생략, 처분의 위법성만 작성하면 됩니다. 자, 위법과 관련해서 좀 이따 보고 말미 부분입니다. 결론 생략이고 입증 방법 하면은 5개 집회 신고 접수증 제한 통고 금지 통고 사용허가 신청의 회신 이렇게 해가지고 갑제 1호증, 2호증, 3호증, 4호증, 5호증 붙이면 됩니다. 첨부 서류, 입증 서류, 피고가 2명이니까 4번 포함해서 입증 서류는 법원에 들어간 것까지가 3부를 4분해야 되고 소송용 입장, 담당 변호사 지정서, 소청 부분은 피고 둘, 그러니까 둘입니다. 날짜, 서울행정법원 작성자. 자, 통상 위법은 법률 요건에 사실이 포섭되는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는 재량권 일탈 남용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실체법상 위법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법률 요건에 포섭되는 것은 처분의 근거 법령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결정 재량, 선택 재량이 있는지 여부, 재량 심사에 관해서도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서 합니다. 절차 형식 관련해서는 처분의 근거 법령과 행정 절차법이 문제됩니다. 이 사건은 절차 위법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조정하시 않으셔도 돼서 별도로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량과 관련된 심사에서는 이렇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부 원칙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거부 처분인데 거부 처분의 구조는 앞에 있는 불이익 처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신청 요건들이 1, 2, 3, 4 적극 요건, 소극 요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청이 요 요건을 모두 구비를 해야 됩니다. 구비를 하면은 이 구비가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기소갱이고 구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경우는 재량 판단을 거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라든지 특허해서 신청대로 결정해 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거부하면은
그 사유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사유로 거부되었는가, 이 거부 사유를 중심으로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소급 요건인 하나, 목적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이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소급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에 관해서 취소 소송에서 다투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목적 위반과 관련해서 내용의 판단이 가능한가 관련해서 통상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경우 공유수매매리 특허, 허가 특허 같은 경우는 서류 외에 구체적인 목적까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형식. 쟁점은 통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실체법, 재량심사, 절차 형식 위원, 변경심사. 근데 법률에 관한 위헌성은 작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내부 회의록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한 통고, 금지 통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제한 통고했고 금지 통과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소음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 처분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금지 통고를 받았다.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학습권 침해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소가 주택가이고 학교가 있다면 사생활 침해나 학습권 침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뭐 이런 것은 뭐 그런 우려는 인정된다는 취지 같습니다.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 뭐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학교도 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항의를 자주 한다. 경찰에. 그러니까 이 시와 관련해서 뭐 민원이나 요청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었다. 요거는 민원과 관련된 요건이 있구나. 그다음에 그리고 우려와 관련해서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 집회 시위가 언제 개최되는지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이 점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침해 우려와 관련돼서 우려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통고 내용에 따르면은 집회로서 의미가 없게 되고 요구사항에 따르게 되면은 해산 명령을 받게 된 문제가 있는데 한편 그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허가 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회는 신고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시장의 허가까지 받아야 된단 말인가요? 하면서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안을 했고 제안은 8조 5항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했고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 다음에 통행하는 사람 피해 우려 이렇게 해가지고 사유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법령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조 5항에 땅 각호의 언어에 해당한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 장소 광화문 광장입니다. 현 사건에는 광화문
광장, 두 번째는 시위 장소, 요청이 있는 경우 집회 시를 금지 제한할 수도 있어요. 사건 제한입니다. 제한은 광화문 광장과 관련해서 집회 제한입니다. 집회 제한을 했는데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요청이 있고 어떤 요청이냐면 집회하는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지역이다. 광화문 같은 경우는 광장 같은 경우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거 지역이 아니죠. 주거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그런 우려가 없죠.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지역이어야 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학교, 초중등학교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있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군사보호시설 주변 지역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과 관련해서는 요청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 이 1호, 2호, 3호의 장소도 아니고 그 다음에 1호의 장소에는 이러한 우려, 2호의 장소에는 학습권 침해 우려, 그 다음에 군작정 수행 우려, 세 가지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우려죠.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 피해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려도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이 집회와 관련해서 집회 제한 통고 명령인데 이 통고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러한 요건에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에 해당이 전혀 되지 않는 사유로 금지를 한 거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법률 요건에서 발생되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위법으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집회 제한 통고는 위법하다. 두 번째, 5개 집회와 관련해서 금지 통고입니다. 시위죠. 시위 금지 통고 3시부터 7시까지 5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시위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근 주민의 사생활 침해, 학교 학생들의 학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했고 8조항 1호 2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점은 관리자나 주거자의 시설 보호 요청, 그러니까 장소 보호 요청이 어디냐면은 시위하는 도로죠. 시위는 도로에서 하니까 이 도로에 대한 보호 요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지를 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과 유사한 지역, 그 다음에 초등중지역, 학교 주변 지역. 여기는 이미 앞에서 내부 검토에서 봤을 때 주거지역도 맞고 학교도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가? 침해,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다. 여기서 우려 이런 것을 불확정 개념이라 합니다. 불확정 개념과 관련해서 예측을 한 거죠. 이 사건은 특히 이런 시위가 있으면은 뚜렷하게 우려가 있겠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판단을 경찰에서 하게 되는데 경찰은 뚜렷하게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경찰 판단을 법원에서 존중하고 국민이 따라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독립해서 판단하고 이런 사건은 국민도 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첫 번째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 요건에서 요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침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경찰에서 판단했는데 요건에는 했는데 앞에 있는 요청이라는 요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요청 요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민원을 요청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되어 있는 뚜렷한 그 다음에 우려와 관련해서 판단 여지가 적용된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확정 개념에 포섭이 되느냐와 관련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률로께서 금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결정 재량이 있습니다. 결정 재량이 있기 때문에 재량 심사가 있어야 되고 이 재량 심사 관련해서 이 사건은 비례 원칙 위반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도보로 이동하고 거기에 한 100여 명 정도 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기 시위 금지가 된 지역입니다. 금지.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를 해서 청와대 가는데 이쪽이 주거 지역이고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면 학생들 학교에 가지 않아서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고 주거 지역이라도 토요일 같으면 100명이면은 100명이 피켓 들고 뭐 노래 불러도 사실은 크게 낮 시간에 큰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려는 조금은 있지만 뚜렷하다는 점에서 뚜렷하지도 않다. 그래서 뚜렷함과 우려와 관련해서 모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따라서 포섭이 안 되기 때문에 위법이다. 뚜렷하지도 않고 우려도 없다. 하는 것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례 원칙 조금 우려가 있더라도 달성하려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비춰서 금지되면은 훨씬 더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이 신청인의 청구인 집회 신고한 쪽에 피해가 크다는 점 거기에 반해서 금지한 쪽에는 큰 금지로 인해서 얻을 공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비례 원칙 위반이다 하는 점을 마지막 하나 적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입니다. 이거는 신청 사용 목적이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에 의해서 불허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례는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지 조항입니다. 소급 허가와 특허 같은 경우 소급 요건입니다. 이런 요건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반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찬성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 위한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조성 목적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고 2호만 다투는 게 맞아요. 1호, 2호라고 했지만 1호는 해당이 아니고 2호입니다. 2호에 해당되니까 2호를 중심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집회 자체가 이런 목적을 반대를 의견을 나타내기 위한 집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에서 요 집회가 이런 요건에 포섭된 점은 분명합니다.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건 쪽에서 위법을 주장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에서 반대는 불허가하고 찬성은 허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회인데 집회면은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 불허가해야 되는데 반대는 불허가하고 찬성은 허가했으니까 이거는 평등원칙 위반이다 하는 주장을 법률효과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한편 요 요건, 이 조례에 있는 이 요건 자체가 위헌 위법이다. 법률이 아니죠. 조례니까. 위헌 위법이다 하는 것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법령심사와 관련해서 다툴 수 있고, 이 법률이 아닌 조례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위헌이라든지 위법 여부에 대해서 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유가 위헌인가 위법인가 하는 점을 다투어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위헌과 위법을 검토해야 되는데, 위법과 관련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관련해서는 법률 우위의 원칙과 관련해서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앞에 그 강화문 광장은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이고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 재산과 관련해서 자치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권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자치사무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률 위반이 검토돼야 됩니다. 한편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또 한편 법률 유보, 법률에서 위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률에서 위임이나 허용한 경우가 가능한데, 일반 수권과 관련해서 통상 있지만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집회 목적 광장 사용은 권리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집시법에 조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견해에 의하면은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 요 22조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22조 후단의 법률 유보 원칙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위법 무효입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고, 다만 이거는 광장의 재산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권리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인데 그 범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유보와 관련해서. 자, 법률 우위와 헌법 위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집회 목적은 광장을 사용할 수 없다 하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한권이 집회 시위의 자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객관적 규범으로서 헌법에서 사전 허가 집회에 대해서 사전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집회 목적 사용 허가니까 사전 허가제 위반다 하는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허가제 위반으로 이 조례는 이유는 위헌입니다. 첫째. 두 번째, 사전 허가제가 아니라면은 입재량과 관련해서 조례에 관련돼서 과잉 금지의 원칙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 처수성, 법익권 형성을 따져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 원칙과 관련해서 이 조례라는 것이 다른 집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형식 위반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잉금지 원칙만 검토하겠습니다. 과잉금지와 집회 시위와 잔류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허가제가 금지됩니다.
허가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사건은 집회와 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조문이 이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기본권을 집회 시위와 관련된 자유를 지나치게 과잉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그래서 침해해서 위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목적이 정당성, 수단이 적정성. 목적도 광화문 강정을 사용하려는 데 집회를 꼭 제한해야 될 목적도 정당한지, 그 다음에 수단도 그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수단에서 적정한지, 침해에서 적성이 있는지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위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사용허가 신청서와 관련해서는 집회와 관련해서는 집시법에 그냥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의 수리 절차 필요 없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지만, 근데 이러한 집회를 조례는 허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최소한 집시법에서 신고제로 운영을 한다면 이 집회와 관련된 형태는 사용할 때도 특별한 거 없으면은 신고 형태와 동일한 정도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유 사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형태라면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신고제 위반을 신고제를 잠탈하기 때문에 신고제도를 규정한 집시법 조문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위법하다. 법률 우위와 관련해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위법성은 전체와 관련해서 5개 집회 제한은 법률 요건과 관련해서 전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로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시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포섭의 우려와 관련해서 요건이 일부 없고, 그 다음에 뚜렷이 침해 우려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비례 원칙 위반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 사용 불허와 관련해서는 금지 요건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라도 재량 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 주장할 수 있고, 금지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금지 요건을 규정한 조례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집회 시와 관련해서 허가제 금지, 가행 금지 원칙 주장할 수 있고, 법률 우위와 관련해서 집시법 신고제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법률 유보의 원칙과 관련해서 이 조문 자체가 권리의 제한으로서 법률 유보 원칙, 지방자치법 25조 단서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위법과 관련해서 유튜브 행정소송법 공법 기록형 교실 35에서 40편까지 행정법상의 위법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시청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